외숙모는 그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졸업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전라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방학 동안 너무 힘들게 오가다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단 일주일이라도 놀러 가라고 엄마가 강권해서 외삼촌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놀아도 서울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죠. 그런 시골에 가기는 싫었거든요. 하여간 어쩔 수 없이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이 참 지겹겠다 싶었는데요. 첫날은 삼촌이 맞아주셨지만 다음 날부터는 외숙모랑 둘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외삼촌은 일주일 중에서 일주일의 후반기 3일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저 다른 남자가 하나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라면 느끼시겠죠? 왠지 모를 기대감. 그게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하여간 외숙모 생김새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전혀 이쁘지도 그렇다고 새끼가 흐른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초반에 낮에 주로 숙모가 여기저기 보여주고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밤에는 저녁 먹여서 삼촌 서재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일 터졌네요. 집에 돌아가기 3일 전 일입니다.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물론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잤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봐라. 외숙모가 제 방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저 아침이니까 미친 듯이 텐트를 친 채로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외숙모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촉촉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뭔가 심각하면서도 발그레한 느낌의 시선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눈빛을 봤냐고요? 숙모가 하도 집중하느라 제가 실눈 뜨고 쳐다보는 걸 금방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제가 보고 있는 것 아는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제 거를 꺼내놓은 거죠. 솔직히 꺼내놓고 잤는지 아침에 텐트 밖으로 빠져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꺼내놓고 잤다고 해도 저절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역시 아침에 온 숙모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헉 하고 놀라는 소리 말이에요. 아주 작고 조그만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 놀랄 만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않은 일을 보면 헉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곤 계속 쳐다봅니다. 속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 반이랑 제발 가까이 와서 어떤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또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숙모는 오지는 않더군요. 왠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옆에 누군가가 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당연히 외숙모겠죠. 집에는 외숙모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겁이 나서 눈을 꼭 감게 되더군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게 느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딴에는 그 정적과 고요가 엄청난 시간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또는 숙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쪽 눈만 실눈을 뜨고 보니 가만히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는 겁니다. 정말 느껴질까 말까 하게 정말 살짝이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혹시 외숙모가 이러다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야단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기도 하고 그저 건드리기만 한 건데 그렇게 성이 나 있으니 좀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숙모가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왜 몰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고 있는 척 하는데 실눈 뜨고 본인을 쳐다본다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자니 갓 성인이 된 어린 놈이 일부러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하여간 계속 손가락으로 건드리더군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훅 하고 나왔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숨이 가빠져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숨소리였을 거예요. 숙모는 화들짝 놀래더니 정말 조용히 밖으로 나가십니다. 정말 그저 어린 시조카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친척인 것을 보게 돼서 느끼는 자극이나 환상.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노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식이 일부러 이러는 건데 지금 내가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이런 고민도 했겠지요. 숙모가 나가고 벌떡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안 가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좀 전에 내 두세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외숙모가 쳐다봤다는 사실이요. 거의 3분도 안 돼서 콸콸 쏟아집니다. 이 비릿한 냄새. 갑자기 정말 후회가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이거 괜한 짓을 해서 문제되는 것 아냐? 화장실 바닥, 변기 뚜껑에 다 튀었습니다. 웃긴 건 마침 화장지가 없어서 손비누로 닦고 샤워기로 바닥 청소, 뚜껑 청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외숙모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아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도 알 겁니다. 전화 오고 얼마 안 돼서 숙모도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환한 얼굴을 해서 그날 하루 몹시 불편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안 갈 때군요.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요. 왠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좀 무서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너무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 외삼촌에게 말하면 정말 큰 일을 치르겠죠? 맘속으로는 계속 난 모른다. 그냥 잤다. 좀 더 추궁해 오면 모른다. 자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실눈 뜨고 쳐다보니 외숙모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도 고민했네요. 난 어린 놈이고 숙모는 어른인데 나보다 숙모 말을 믿겠지 하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숙모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와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숙모였어요. 너 정말 짜증나. 근데 우리는 사랑만 나누는 거야. 숙모의 말에 뭔가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날의 일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이런 꿈까지 꾸게 되다니 말이죠.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갓 성인이 된 나이였습니다. 현실에서 외숙모가 제 방에 들어왔다고 해도 저는 바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겁이 많이 났거든요. 물론 그건 꿈이었고 제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저는 걱정만 하고 있던 거였죠. 외숙모는 처음 제가 외삼촌 댁에 갔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뭔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뭔가 저의 큰 잘못으로 화가 난 사람 같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외삼촌이 집에 계실 때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외숙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애한테 왜 그러냐고 참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외숙모는 자기 발로 들어와서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기분이 나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외삼촌은 집을 비웠는데 외숙모는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숙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숙모가 나에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울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외삼촌이 알게 되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저는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외숙모에게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외숙모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 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외숙모가 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른인 내 잘못이 더 크다고요. 외삼촌이 늘 피곤해하는 사람이라 남자의 활력을 느껴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자고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됐고 본인도 모르게 방에 들어왔었던 거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외숙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서 외숙모는 걱정이 되어 그렇게 표정이 굳어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촉촉한 눈빛으로 외숙모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외숙모가 혹시 여자로 보이냐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외숙모는 자상한 미소를 보여주고는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라고요. 저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요. 외숙모는 저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샤워도 다 했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씻고 올까요? 하고 물으니 외숙모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네요. 그리고는 저보고 불 끄고 오랍니다. 외숙모는 침대에 누워있을 테니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침대에서 남녀 둘이 뭘 하겠습니까?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외숙모가 처음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외숙모는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답니다. 대신 오늘은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답니다. 외숙모와 저는 밤을 새웠어요. 중간에 잠시 잠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걸스럽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다 눈을 떠보니 오후가 되었더군요. 외숙모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을 쓰다듬자 외숙모가 대시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왜? 오늘도 나를 마음대로 하게. 그래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외숙모는 이제 난 네 거야. 언제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더군요. 외숙모가 이렇게 교태스러운 눈웃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외숙모의 괴성을 들으며 끝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기 싫었죠. 터미널에서 외숙모와 헤어지는데 얼굴을 보니 외숙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나더라고요. 외숙모와 매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오냐,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마다 외삼촌 댁에서 지냈습니다. 외숙모가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핑계로 외삼촌 댁에서 지냈던 거죠. 노가다도 하고 서빙도 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너무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없으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만큼 힘들었을까요?
둘 다 힘들었겠죠. 외숙모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 집에 혼자 올라온 적도 많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 친척 결혼식이 있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곤 했죠. 물론 목적은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집을 비울 때를 골라서 온 것이니 챙겨야 할 식구도 없었던 거죠.